일부 잘 들으셨어요? 처음 아니시죠? 처음 오신 분은 손 들어보시네. 아, 오늘 처음 오셨어요? 어머니 자녀가 몇 학년이시죠? 고2. 고1? 어머니도 고1? 어머니도 고1. 예약자가 7분이셨는데 3분 오셨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했고 2주가 지났고 아이들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나요? 이제 조금 애들하고 친해져서 첫 주는 조금 어색하고 이제 조금 힘들어했을 텐데 지금은 점점 신나질 시기이긴 합니다. 우리 1학년 애들이. 그거와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이제 입시가 시작된 시점이니까 우리가 학생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입시는 성적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등급제가 되긴 했지만 내신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냉정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2등급이 뜨면은 2등급이 뭐 하나 정도 뜨면 이제 상관없는데 전반적인 평균 내신 등급이 이제 2등급 대가 되면은 힘들어집니다. 지금 9등급제에선 거의 한 4등급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4등급으로 이제 수도권을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입시라는 것을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생활기록부도 있을 거고 이제 면접에 대한 능력 뭐 이런 거 다 있을 텐데 그거는 성적이 이제 비슷했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 학교 한번 여쭤볼까요, 어머니? 저 시흥이에요. 시흥 어디시죠? 장복고. 장곡고, 저 문일여고요. 문일여고, 만수고 다 좀 쉽지 않은 고등학교들이네요. 큰일 났네요. 아,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애들이 잘 해줘야 될 텐데. 입시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성적을 어떻게 이제 쌓아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비슷한 성적대에서의 경쟁이 바로 이제 입시가 되고요. 혹시 여기 어머님들 윈터스쿨 보내신 분 H반이었나요? P반이었나요? H반이 뭐예요? 잘 모를 수 없어요. 반은. 아이 잘했던 반이었던 거. 아 그래? 아이 이름이 뭐예요? 김태연이요. 태연이? 아, 네. 태연이구나. 혹시 성적표 막 가져가고 그랬었나요, 태연이? 네. 네. 근데 그때 저도 놀랬던 게 저희 그거 학교에서 잘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또 이제 틀린 거죠. 몰고 그쵸. 다니죠.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거는 중학교 때에 어떤 그 절대평가로 나오고 등수가 없는 거에서 이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을 가는 과정은 전부 다 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실을 이제 5월달에 받아들이시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가 5등급제에서 10% 안에 들어서 전과목 1등급을 받아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한두 과목 삐끗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전부 다 아깝게 다 11%가 돼서 전부 다 2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맞게 이제 대처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5월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성적표대로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대학을 안 보낼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전략을 꼭 짜주셔야 돼요. 우리 그 윈터스쿨에서도 이제 애들 쭉 너 무슨 대학 가고 싶니 하면 이제 절반이 서울대를 쓰고 막 과도 이제 죄다 의대, 약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별다른 말을 하진 않는데 이제 5월달이 되면은 이제 현실적인 조언들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근데 그 현실적인 조언이 고3 올라가도 아직 현실을 모르시는 학부모님들, 그다음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현실을 알아야 저는 제대로 된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뭐 지금 인천대나 가천대, 가톨릭대 뭐
뭐 대단한 학교인가 싶긴 한데 그냥 지금 우리 다 일반고잖아요. 제가 보기엔 전교 3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나머지 200명은 전교생 중에 200명은 갈 수 있는 내신도 아닐 거고 생기부도 아니고 수능도 당연히 잘 안 나올 거고 그거를 누군가는 빨리 캐치해서 목표를 조금 남들이 다 원하는 서영고 서성한 뭐 여기만 끝까지 막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학과 선정도 전략적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서울대 운영체제가 2028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치는 건 2028이죠. 그래서 크게 지역균형하고 일반 전형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고요. 지역균형은 지금 각 학교에서 전교 1, 2등들이 받게 되는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이거를 성적 70, 면접 30% 해서 뽑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일반고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루트는 요 지역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전교 1, 2등을 해주면 요거 가면 되고 전교 1, 2등은 아니지만 3, 4, 5등 정도 한다 하면 이제 일반 전형으로 도전을 할 거고요. 쉽진 않습니다. 재수생도 다 덤비고 특목고 애들도 덤비는 시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서울대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도 미리 이제 입시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가 어떤 혜택이 있나. 절을 다닌다 하면은 동국대 불교 승려 추천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안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어촌 지역은 아니죠. 근데 농어촌 전형도 있는 거고 뭐 서해 5도, 탈북자 전형, 차상위 계층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해당이 되는 게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요. 자, 정시. 정시를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어떻게 보냈어요? 학원 몇 개나 보내셨어요? 3개. 3개를 계속 이제 보내셨어요? 저는 앞으로 썸머랑 윈터는 좀 큰 학원 보내시면 좋겠어요. 일단 되게 좋으셨죠? 6주 동안. 아침에 7시 50분까지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일단 여기 있는 거니까 부모님이 편한 것도 편한 거지만 애들한테 이 수능 대비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동네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완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수능 대비는 꼭 큰 학원을 보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설득하셔서 수능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요 국영수 대비해서 강의를 방학 때밖에 없어요 시간이. 이게 학기 중엔 다 수능 내신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 2학년 올라가는 겨울 2학년 때 여름 겨울 여름 한 5번은 쭉 이제 보내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 정시에 대비가 됩니다. 지금 우리 2028에는 서울대를 정시로 가려면 교과가 다 들어가요. 교과 40%가. 예전에는 우리가 내신이 안 나오면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아서 가는 게 지금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신이 안 나와도 끝까지 뭔가 생기부를 챙기고 아예 얘가 내신 포기했나라는 느낌을 주지 않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서울대가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다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엄청난 이 수능의 잠재력을 폭발을 막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것 때문에 이제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학교 생활은 충실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지원 자격이 이제 우리 아까 전교 1, 2등에서 2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애들부터 3명입니다. 그래서 1, 2, 3등까지가 서울대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니까요. 조금 더 문이 넓어진 건데 그만큼 이제 경쟁률은
높아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올해 역사교육과는 5명 모집에 5명 지원했어요. 1대1의 경쟁률이었고요. 면접에서 특별히 떨어지는 게 아니면 수능 최저 3합치를 맞추면 그냥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낮은 경쟁률. 반면에 제일 높은 데는 서울대학대.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여기 부천에 그 일반고 소사고에서 서울대학대 보낸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과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1대1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3대1인 경우도 있고. 정시 모집에서도 교과 역량 40% 들어간다는 게 아주 큰 이슈입니다. 서울대가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학마다 이 영향력은 점점 커질 거고요. 대학이 평가를 할 때 7단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정시입니다. 정시에서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거나 하면은 대학 이제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은 우리 아이가 뭐 마음 같아서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1.0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 삐끗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럴 때 다 잡아줄 수 있는 이 근거가 됩니다. 한번 삐끗해도 나중에 수능 준비를 하더라도 이런 게 다 필요하니까 끝까지 해보자라는 생각,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과 갈지 정해지신 부모님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무슨 과 한다고 그랬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네. 후보군이 뭐예요? 지금 뭐 저기 의대? 예, 의대 약대? 아, 아니에요. 문과 이과인지도 이거예요. 이과고. 네. 자녀들은 사관학교. 사관학교요? 사관학교. 공사회사 육사 어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아.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런 아직 애기가 아직 못 정한 것 같아서. 아직 못 잡았고. 이 입시라는 거는 결국에 그 오디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무슨 고등학교 우리 아직 애기들인데 무슨 과를 간다라고 정하는 게 좀 이상한 거긴 하죠. 근데 오디션이라는 거는 결국 수많은 지망생 중에 한 명이 뽑힌다고 보면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먼저 정해서 그 길로 간 친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걸그룹을 하고 싶은데 20대 초반에 내가 걸그룹을 하겠다고 소속사에 들어가는 거랑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캐스팅돼서 이렇게 소녀시대로 막 데뷔하는 거랑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 막연하게 우리 애가 무슨 과를 갈지 모르겠다 하는 거는 고2가 돼도 고3이 돼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고3 미추홀 외고 학생 컨설팅하고 왔는데 똑같아요. 무슨 과를 갈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으면 아무리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찾게 되는 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될 거거든요. 이과라면 아마 생명화학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꼭 생명화학을 해야 되느냐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생명은 의대를 가고 싶지만 내신이 좀 안 나와서 생명과학과가 대다수고요. 화학은 약대 가고 싶은데 내신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제 약대, 화학공학과, 화학과 가는 게 대부분이라 우리가 지금 고1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건 학과도 학과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대학을 한번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우리 내신이 뭔지도 모르고 한데 대신 갈 대학에 대한 어떤 그 특정 대학이 잡혀 있으면 그 대학에 무슨 과가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를 가기 위해서 내신이 몇이 필요한지도 찾아볼 거고 경쟁률도 찾아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명이나 화학 쪽의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쭉 가겠다 하면 괜찮은데
그거를 대다수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불리해지는 이 점진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에 그 인터했던 애들 중에 이제 고려대 가정교육과 목표로 하는 그 말 하나요? 집에 가서 고려대 가정교육과가 좀 낮아요. 기술과정 선생님 되는 거니까. 근데 고1 때부터 그거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많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애들은 아직 애들이라 뭐 애들한테 정하라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영역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은 이 서울대에서 전공 그 연계해석 과목 선택 가이드를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 경제학과에서 이 권정 과목으로 미적분을 해놨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쓰는 애들은 미적분을 좀 이수하고 와야 된다. 핵심은 꼭 해야 되는 거고 권장은 그래도 웬만하면 하면 좋겠다. 요 이제 개념인데 저희 그 이번 입시에서 안남고에 1.0 학생 컨설팅 했는데 1.0이니까 당연히 서울대에 추천받겠죠. 그 생기부도 경제학과 가려는 걸로 3년간 잘 맞춰놓고 9등급제에서 1.0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100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서울대 떨어졌습니다. 경쟁률 3대1밖에 안 됐어요. 아까 뭐 역사교육과 1대1보다는 높지만 약대 13대1보다는 훨씬 낮거든요. 3대1이면 떨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미적분을 이수를 안 했어요. 미적분을 문과니까 미적분 하기 쉽지 않죠. 미적분 이과 애들이 하는 거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1.0을 쭉 받았으니까 이 마지막까지 1.0을 유지하려면 미적분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울대에서는 미적분이 개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경제학과에선 중요한 과목인데 안 했다는 게 거의 결격사유처럼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과를 갈지가 정해져야 나오는 거예요. 사관학교는 사실은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는 사실 생기부를 챙기거나 내신 이런 것보다는 좀 수능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고 근데 사관학교가 된다라는 100% 보장은 없는 거기 때문에 사관학교는 별도로 두더라도 그냥 일반 대학의 수시 6개를 어떤 학과로 좀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은 있으셔야 돼요. 사관학교 중에는 이제 파일럿 되고 싶어하는 학생, 뭐 공사 가가지고 이제 파일럿 되고 싶다 하는 애들이 있으면 공군 사관학교는 사관학교대로 그냥 쓰는 건데 나머지 6개는 학과를 어디를 쓸 건지 지금 고1인데 준비하는 애들 보면은 서울대에는 뭐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뭐 이런 쪽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파일럿 되는 거니까 항공대, 항공운항과도 생각하고 그러면 연고대는 어디 쓸지 이게 다 이제 쭉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되게 이제 편하거든요. 그래야 이 나중에 우리 6월달, 7월달에 내년 과목 선택 들어갈 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한 3, 4개월 있다가 애들 과목 정해야 되니까 그죠? 물화생지 중에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학과가 이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님, 아버님들이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서 애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는 영역이에요. 아이들은 하나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지금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 애들이 실제로 어느 대학에 무슨 과에 몇 명 뽑을지는 내년 4월 달에 나옵니다. 수능의 뭐 최저가 몇이고 이런 것들은 고2 4월 달에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전공 연계 과목 선택으로. 생활기록부 변경사항 같은 것도 원래는 우리가 표준 편차가 있었죠. 우리 다 첫째신가요? 다 둘째신가요? 첫째, 둘째.
이게 좀 다르죠. 첫째를 한번 보내보신 분하고의 그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경험치에 불구하고 이번 1학년은 또 우리 첫째들 할 때랑 달라요. 표준 편차가 없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래도 지금 잘하는 학교들을 보낸 의미가 사실은 얘들의 학습 분위기는 좋긴 한데 그냥 생활기록부 측면에서만 봤을 때 이 학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사실 표준 편차로 어느 정도 좀 보긴 했는데 그게 사라졌다 라는 거니까 좀 안 된 거죠. 우리한테는 지금. 대신 수행평가의 비중이라든지 영역별 뭐 분할 점수 해서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수행평가의 그 수준도 높을 거고 이 성취도 ABCD의 그 비율도 아무래도 잘하는 쪽으로 좀 몰려가 있을 거고 학교에 따라서는 양극화된 학교들도 지금 되게 많아요. 잘하는 애들 요만큼 중간 비어있고 못하는 애들 요만큼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 그 2028 입시에서 다 보게 될 거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되고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다 아시죠? 공동교육과정 첫째 어머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온라인이나 다른 학교 가서 이제 찾아 듣는 거예요.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디션이에요.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랑 춤, 노래, 작곡까지 되는 가수가 있으면 이게 다 무기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됐더라도 찾아 듣는 거가 역시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과를 갈지 모르면 이건 다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무슨 과를 가겠다 목표가 없는데 1학년 2학기 때 갑자기 교육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이런 걸 들었다? 이러면은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학생 간에 격차 파악이 어려워진다라는 거고요. 공동이나 온라인 교육과정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흥은 공동교육과정 좀 어떻게 운영이 돼요? 선택권이 좀 많이 있나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여기 이제 부천, 인천 지역이 좀 많으니까 부천은 한 20개 중에 고르는 건데 인천은 제가 보기엔 한 200개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인천 꿈두레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지역 간의 격차가 좀 있긴 합니다. 시흥 학생들이 이제 많이 안 봐서 공동교육과정을 제가 잘 저 이번에 인터스쿨도 안 될 뻔했잖아요. 왜요? 인원이 없어서 촬영 운행이 안 돼. 아 시흥에 저 그 H반의 반장은 영종도에서 왔어요? 영종도에서 거기 당연히 없죠. 예 없죠. 그래서 그 친구는 송도까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송도까지 나가서 타고 가. 모르겠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던데. 저희 애도 6시 25분, 20분에 나왔어요. 저 궁금한 게 그래서 2월 14일에 끝났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2주 어떻게 보냈어요? 근데 확실히 그때는 가야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네.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네, 딱 끝나니까 조금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그렇죠. 네. 그래서 썸머 윈터 무조건 보내셔야 돼요. 근데요, 서머나 윈터를 보냈다가 넘어왔을 때 공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안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적이 떨어진다고요? 네. 성적이 왜 떨어지지? 그건 좀 처음 듣는데. 아니 절대적인 학습량은 네. 그냥 이렇게 학원 몇 개 다니는 거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뭐 개개인 차는 있겠죠. 뭐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한데 사실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적이 떨어진다는 개념은 내신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7, 8월 달에 내신 대비를 하느냐 1, 2월 달에 1학기 내신 대비를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 시즌은 내신 대비 기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수능 역량을 최대한 올려야 되고 어찌됐건 영어가 됐으면은 기초적인 단어의 역량을 올리든지 다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윈터를 왔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 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되게 좋았는데. 좋으셨어요? 네. 적극적으로 좀. 저희 항상 영어 때 30번대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해내야 된다는 거를 좀 해서 성적이 좀 오르더라고요. 지금 영화 2등 찍던데요? 모의고사? 처음에 그게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는 내신 대비하는 공간은 아니긴 해요. 대신
그러니까 좀 괜찮은 대학을 가려면 수능 최저가 이제 다 필요하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려면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에 대한 대비는 대형 학원이 훨씬 효율적이죠. 강좌 자체가. 아니 그리고 여긴 재수학원이니까 재수생을 가르치는 게 수능 가르치는 거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거니까 썸머는 이제 스케줄이 안 맞기도 하고 뭐 한 달짜리라 좀 그렇긴 한데 윈터는 무조건. 꼭 네, 저희 애는 그래서 고1 때 이번에도 가고 싶다고 얘기하던데.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은 작년, 그러니까 9월달에 완전히 그 사춘기 절정기에 다다라서 학원을 다 끊었었거든요. 네, 그다가 1월달에 이렇게 꼬셔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집어넣고 있었는데 원래는 인터뷰 보내려고 했다가 걔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못 보내죠 제가. 뭐 오히려 다행이죠. 고등학교 때 내신 기간에 그런 사춘기 겪는 것보다는 미리 한번 겪어주는 게 좋긴 하고 이게 이 고등학교의 이 각각의 학기의 이 내신 성적은 진짜 되돌이키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리고 애들이 뭐 이성 교제를 해서 저희 성적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다 각각의 사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학은 그 사연을 보질 않으니까 요것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상승세인 애가 좋은 평가를 받는데 점점 상승세인 애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1을 찍는 애랑 붙었을 때 얘가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 얘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제가 보면은 원래 요 정도 할 만한 애인데 1학년 1학기 때 삐끗한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이 상일고 컨설팅 왔던 친구가 딱 그런 친구예요. 처음에 4등급 받고 3, 2, 2 이렇게 쭉 올려서 이제 3학년 되는 친구인데 4, 3, 2인 친구가 성적 상승세니까 좋긴 한데 다시 생각하면 원래 2등급 받을 만한 친구인데 뭔가 대비가 안 됐거나 방심을 했거나 그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4를 받은 거잖아요. 평균이. 애들은 처음부터 좀 잘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삐끗할 확률은 저는 되게 낮다고 봅니다. 잘 해내겠죠? 저 그래서 매일 주말마다 딸내미한테 국어를 꼭 들어야 되겠대요. 네. 국어학원이 별로 없어요. 저희 쉬는 거는 거의 아. 안산을 나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인터스쿨 들었잖아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지금 주말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매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 지금 라이딩 하고 계신가요? 지금 단가 듣고 있어요. 아 국어만 듣고 계신가요? 다른 거는 지금 영수는 다르고 다른 학원 있어서 쉽게 오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아예 지금 여기 학원에 단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연은 없으신 거죠? 저희 큰애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아 뒤에서. 큰애는 이제 공부하고 있고 그러시구나.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몇 명이죠 지금 전교생들? 300명 넘으시는 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300명 정도? 뭐 30등까지 들어야 되고 왜요? 30등 2등급이면 102등 뭐 여기까지인데 뭐 다른 애들 노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이것도 거꾸로 뒤집으면 200명을 깔아야 되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사실 2등급도 쉽다고 보긴 어려운데 이게 1, 2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섞여 있어야 우리가 좀 이름 아는 대학은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정도가 나오고 전부 다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쉽지 않아져요. 그죠? 우리가 지금 9등급제에서 1.0에서 1.9 정도 되는 게 이제 5등급제 우리 아이가 받게 될 거에서 1.0에서 1.4입니다. 지금 1.9 정도가 나오면 그래도 상위 15개 대학은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상위 15개 대학이라면 서영고, 서성한, 중경, 외시, 건동, 홍숙, 이화여대 이렇게 15개인데 그 정도를 보내려면 우리 애가 최소 1.4 1.4면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 5과목을 시험 보면 1등급이 3개, 2등급 2개 요게 이제 기준이 딱 되셔야 돼요.
거기다 점점 이제 그 딱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세특도 보고 과목 선택까지 보는 게 점점 늘어날 거니까 내신은 내신대로 챙기시고 요 과목 선택은 결국 다른 말로 바꾸면 학과 선택. 자, 학과를 뭘로 할 것이냐. 예,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능이 출제되는 과목이 화작, 뭐 독서 전문, 문학 요 과목들이고 기하가 여기 잘못 나왔네요. 아니고 확률과 통계가 나오죠. 수학에서는. 이과 같은 경우에 결국 물화생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투가 한 과목이었는데 역학과에는 전적의 빗으로 좀 더 쪼개져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5등급제니까 뭔가 1.0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최상위권에서도 이 투 과목은 원래 A, B, C라서 뭐 선택을 A, B, C인데도 선택을 이제 많이 안 하는데 요게 또 쪼개지면 애들은 좀 더 쪼개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300명일 때 10%인 30등 안에 드는 거랑 요 과목을 만약에 30명이 신청했으면 3명만 1등급이니까 1.0이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을 거예요. 애들이 쪼개지면 고교학점제는 이 쪼개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이 딱 중간고사를 이제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 달 반 정도 뭐 나왔다 볼 수 있는데 시작하셔야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기말고사 준비하고 나면 정신없이 이제 1학기가 끝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지필고사는 뭐 학원도 다니고 애들이 이제 나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만 중학교랑 달라진 점이 이제 거기다가 기말고사 끝나면 생활기록도 이제 챙겨야 되는 거. 그 시즌 이 되겠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요 학생들의 특성을 교과목 선생님, 담임선생님 기재를 하는 건데 생활기록부 어떻게 좀 챙기시고 계신가요? 생기부 아직 잘 모르시고 생기부 관리는 다 들어보셨나요? 생기부 관리는 안 들어보셨고 생기부 관리 어떻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근처에 뭐 있나요? 생기부 관리 좀 학원이나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좀 학원에서 좀 해주고 있어요? 종합 학원이에요? 학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 네. 학원님은 모르겠어요. 현재 수능이 되게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위에 애들은 뭔가 기회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재수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서 안 되면 지금 고2 애들 말하는 거야. 우리 고2 애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실컷 미적분 막 이과면은 지금 고3, 고2는 미적분이 이제 필수니까 미적분 막 공부를 하는데 재수를 하겠다고 하면 미적분 필요 없고 갑자기 확률과 통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애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그리고 근데 뭐 이 탐구는 지금도 사탐런이라고 해서 이과 가는 애들도 이제 사탐 하나를 하는 게 거의 대세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이거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최상위권이나 뭐 메디컬 아니면은 거의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하긴 합니다. 매년 이게 또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배우고 있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다 까먹고 나서 2년 뒤에 이제 수능 때 다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것도 고3 때 돼서는 아마 제가 보기엔 단과나 이런 데서 다시 수능 대비로 또 해야 될 거예요. 자, 2028 성적표에는 국수 0,
탐구가 지금은 선택 1, 2 뭐 이렇게 있는데 서해랑과 이렇게 될 겁니다. 조금 뭐 시험 그 시간하고 뭐 문항도 조금씩 바뀌는데요. 이거는 일단 우리가 뭐 이전에 해본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 애들한테는. 시간이 40분으로 조금씩 늘어나요. 뭐 질문거리 받겠습니다.